할머니들이 마음이 아프시대잖아요. 풀어야죠. 다 없애야죠. 처음에 공개했던 사진. 혹시 역상으로는 미친 거 아니나요? 장난하세요, 지금 저랑요? 한번 미치는 거 한번 보실래요? 예? 미치는 거 한번 보실래요? 건들지 마세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할머니한테 죄송하다고요. 위안부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 하실 계획 있으세요? 위안부에 관심 있었던 게 아니라요. 현실이 싫었던 거예요. 어떤 현실이요? 안타까운 현실이요. 그럼 처음부터 위안부에 관심 없었어요? 알아서 해석하세요. 관심 없었는데 했겠습니까? 예? 혹시 이거 태우라는 거 이승현 씨하고 상의는 안 했어요? 본인 혼자? 네, 제가 총 책임졌던 제작사예요. 네? 제가 태울 수 있어요. 저한테 권한이잖아요. 그럼 아예 뭐 연락 좀 안 하고 네. 죄송합니다, 이승현 씨. 마음도 편하세요? 저도 마음이 후련합니다. 그게 다예요. 한장도 입고 될 일 없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게 그게 다예요. 하지만 촬영본 소각 전에 취재들에게 공개한 동영상이 유출이 돼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소각하기 전에 기자분들한테 이것이 원본 테이프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정대 없이 얘기를 해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또 일이 이렇게 된지는 저희도 몰랐었거든요. 시사회를 통해서 이미 거기에 참가했던 기자들이 그걸 다 녹화를 했잖아요. 이미 배포예요, 그거는. 그거는 할머니들의 요구를 한편으로는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폐기하는 척 하면서 결국 거부했다라는 거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측에선 지난 13일 서울지법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다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이승현 씨 방송활동 여부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제가 방송활동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은퇴하는 겁니까? 방송활동에서 앞으로 은퇴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잠정 중단입니까? 지금으로서는 일단 방송활동 중단이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어떤 계획도 그리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기획을 할 때, 이승현 씨, 기획을 할 때 왜 그 위안부 우리 군인들과 같이 그 상의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제가 능력이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는 좋은 일을 한다고 했던 것이 제가 너무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아서 그냥 다만 너무 죄송할 뿐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전화는 이만 끊겠습니다. 아니 이승현 씨의 사죄와 기획사 측의 촬영본 전량 폐기로 진정된 이번 사건, 앞으로 제2의, 제3의 그릇된 행보가 없길 기대합니다. 네. 이번 사건은 이렇게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여전히 오프라인 시위와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동영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데요. 그 재판에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에 정말 이제서야 관심을 갖게 된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은 지금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며 12년 동안 매주 집회를 해왔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이 바로 596번째 집회였는데요. 그동안 소홀했던 역사 문제가 이런 누드 파문 때문에 일깨워졌던 사실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맹목적인 상업지휘가 나왔던 이승현 씨 누드 파문,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네. 이번 소식은 기현정 기자와 김태진 씨가 준비했는데요. 먼저 김태진 씨가 전해주십시오. 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조류독감 파동으로 위기에 처한 닭을 위해 우리 연예인들이 나섰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닭이 되어서 연예인들과 함께 캠페인에 동참해봤거든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목요일 영화 실미도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사를 다시 쓰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대작 영화들의 독점이 저예산 영화들의 설 자리를 얻게 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1000만 관객 시대 우리 한국 영화계를 정리해봤습니다. 영화 실미도가 한국 영화사상 처음으로 개봉 58일 만에 꿈의 숫자로 여겨지는 전국 관객 100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김일성의 목을 영화 실미도는 금기시되었던 소재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한국 영화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나라는 것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가문의 영광이고요. 한국 영화 시장이 이렇게 좀 더 넓어지는 초석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1000만 관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영화를 볼 수 있는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3명 중 1명이 영화를 본 셈인데요. 그동안 영화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끌어들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000만 유료 관객으로 극장 순수익만 약 200억. 그 외 관광산업, 영화 수출, 국가 이미지 제고 등 수치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 효과를 낳았습니다. 블록버스터급 영화라든가 아니면 거액의 어떤 대작을 들인 영화들, 이런 영화들도 계속해서 그 어떤 안정적인 자본을 찾는데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전체 관객 점유율 50% 이상의 1000만 관객 시대가 열렸지만 한국 영화 산업에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습니다. 헐리우드에서도 타이타닉의 성공 이후 블록버스터 제작 열풍이 불었었는데요. 아직은 불안정한 한국 영화 시장에서 최근 대작 영화들의 잇단 흥행 실패로 위축되었던 한국 영화 투자가 실미도 이후 블록버스터만으로 편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미디를 하든 또는 뭐 이거 멜로를 하든 잘 만드는 영화를 관객들이 원하는 것이지 돈 많이 들인 영화를 원하지는 않거든요. 오늘 기억을 실미도의 경우 전국 스크린의 3분의 1을 차지했을 정도인데요. 같은 시기에 개봉했던 다른 영화들은 개봉할 극장 찾기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개봉을 한다 해도 2주를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대형 영화의 경우 손익분기점이 높아서 물량 공세 마케팅으로 많은 스크린을 독점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한국 영화의 다양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죽게 살게 뛰었는데 내 핑계 대지 마. 내가 그렇게 했어. 여기 멀티플렉스는 어떻게 극장을 거느냐, 대형 영화가. 근데 2관 이상 대부분 안 건다 그러더라고요, 멀티플렉스가. 근데 한국은 뭐 4관 내지 5, 6관까지도 한 극장에 거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이제 반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편 저예산 영화를 고집해온 김기덕 감독은 제작비 5억에 11일 촬영한 영화로 최근 베를린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는데요. 작은 영화도 작품성만 있다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유명 스타가 안 나오고 대형 극장에서 많이 걸리진 않지만 커터를 받지 못해서 개봉 못하고 사실은 2, 3일 9월 개봉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비디오 가게에서만 볼 수 있는데 그런 영화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공간으로 접어든 한국 영화 산업. 실미도는 이제 해외 수출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최소 기렌티가 36억 원에 이뤘습니다. 조금 고집을 부렸던 거는 손해보면 내가 다음 영화 다 물어줄 테니까 최고 대우를 해주라 라는 걸 걸었고 그쪽에서도